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보통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보험사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고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나이나 성별 그리고 과거 병력 같은 경우인데요. 하지만 가끔씩 이 보험 가입자들이 이 과거 병력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이 정답은 방송 통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 통해서는요, 또 고지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장동호 전문가와 함께 고지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장동호 손해사동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대법원 판례와 약관에서 이야기하는 재해와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금감원에서는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 분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지 의무 위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기도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몇 차례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또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약서 질문표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중요한 사안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청약서 질문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입니다. 보험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과거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는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만든 규정입니다. 상법상 고지 의무라고 하고 있고,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불고지나 부실고지, 즉 고지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를 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잘 모르거나 알 수 없었던 사안에 대해서 불고지를 했을 경우 이를 고지 의무 위반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약서 질문표 내용은 중요한 사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란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을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보험 전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거나 또는 보험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약관에는 대리 진단이나 약물 복용, 암 진단 등 사기 계약의 경우는 민법에서는 계약의 취소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든 조항도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보험금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계약 체결 후 5년 이후에 뇌졸중이 발병을 했습니다. 보험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조사를 해서 과거에 고혈압약 복용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이 지난 5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고요. 근본 발생한 뇌졸중은 고혈압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보험계약 체결 후 2년 만에 위암이 발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네. 제척기간인 3년 미만인 2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고요. 단 근본 발생한 이 위암은 계약 전 고지를 하지 않은 고혈압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보험금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고 계약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혹 설계사들이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후 5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서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사안입니다. 약관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 즉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후 5년 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5년 이후에는 새로운 발병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이지 5년 동안에 청구를 안 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청약서에 과거 병력을 고지를 했는데 보험사가 과실로 그 부분을 실수로 누락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인수했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 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2년 동안에 치료받은 내역이 없었을 경우는 2년이 지난 경우는 해지할 수 없고 진단 계약의 경우 1년이 지났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상법에도 같이 있는 조항인데요. 이번처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2년이 넘었을 때는 3년 조항에 적용이 돼서 3년 이내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건강진단서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사본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진단서를 통해서 앞으로 발생할 병명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보험사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조항은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인데요. 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 기회를 박탈하거나 고지를 방해한 경우, 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나 보험료 수령권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 이와 같이 잘못을 했다 하면 이 부분 또한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또 보험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앞전 사례 예를 들게 되면 설계사가 고혈압 같은 경우 고지를 하게 되면 보험계약 인수가 안 되니 고지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고지를 하지 말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라고 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입증된다고 하면은 설령 고지 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도 불가능하고 보험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고지를 방해하거나 또는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했을 경우는 나중에 구상권을 적용해서 지급된 보험금에 준하는 정도를 보험회사에 납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서 질문표 내용은 중요한 사안으로 본다고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나 입원, 수술, 투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찰 또는 검사 이 부분은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받는 진찰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도 포함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아울러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나 질병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계속해서 치료받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이나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거나 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한 경우도 고지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하여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자, 동일한 병명에 대해서 계속 치료를 받은 경우를 묻는 것인데 치료의 시작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치료받은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즉 연속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총 7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당연히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월에 4회, 2월에 3회, 총 7회를 통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청약서 질문표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는 보험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과거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하면서 고지 의무가 새롭게 생기는데 5년 동안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보험료 관련된 부분들만 생각하다 보니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 보험은 이미 해지가 돼 있고 새롭게 계약한 보험은 고지 의무 위반이 적용돼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는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반드시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와 함께하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머니 컨설팅 정윤현 전문가 그리고 서재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한 2008년부터 가입했던 네. 그 마스터 플랜 그 VUL이라고 네. 제가 매달 한 30만 원씩 냈는데 좀 네. 오래 낸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수익률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30만 원씩 2008년부터 내고 계셨는데 이 변액보험이 아직까지 수익률이 좀 좋지가 않으시다고요. 네네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한 관리 같은 걸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받아본 적은 없고요. 네. 주변인들이 네. 이렇게 좀 문의해보니까 추가 납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추가 납입이요. 네, 그래서 음.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잘못 가입한 건지. 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 2008년에 가입하신 거면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 꽤 많은 돈을 내고 계셨던 건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니까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 해결 방법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정인현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변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금 대비 80% 정도 되셨다고요? 네네네. 중간에 뭐 추가 납입을 하셨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네네, 없어요. 예, 그리고 혹시 펀드 변경이나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 그냥 가입하고 그냥 이렇게 믿고 맡기고 나서는 연락을 거의 못 받아서 예. 일단 관리를 설계사분들이 많이 그 상품을 상담해드리고 권유를 할 때 의례적으로 쓰는 멘트들이 묻어놓으면 된다. 그다음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적립식은 길게 갈수록 수익이 난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네네. 그 당시에 주로 그 우리 설계사분들이 그런 그 거의 비슷한 형식의 멘트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던 추세였고요. 그 당시에가. 네. 근데 지금 2008년 이후로 2011년까지 주가가 잠깐 오른 이후에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주가가 그냥 옆으로 꼭 쭉 횡보를 하면서 거의 보합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큰 폭의 움직임이 없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수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원금 대비해서 그 정도라고 하시면 제가 아까 보니까 8년 정도 내셨던데 네네. 정상적인 상태가 됐다면 지금 그래도 한 95에서 98%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적당히 유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추가납입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를 다 떠나서 일단 펀드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 펀드의 구성이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냥 채권으로만 굴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주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처음 가입하시고 나서는 펀드를 건드려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에요. 일단은 지금 이 변액 상품 같은 경우는 펀드의 구성부터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주식형이나 채권의 비중을 다시 한번 비율 구성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수익이 잘 운영이 되면 거기에 추가 납입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차선책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관리를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추가 납입이 돼야만 수익률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회사 홈페이지 고객인증서만 있으면 대부분 로그인이 되시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나서 현재 지금 내 펀드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각 펀드별 수익률을 한번 체킹을 해보고 그 이후에 펀드에 대한 비율 조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좀 더 노려보는 쪽으로 한번 컨셉을 잡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을 것 같고요. 담당 설계사한테 연락을 받거나 펀드 관리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괜찮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시청자님 계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역을 한번 조회를 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사실 일단 꾸준히 내기만 하면요, 무조건 원금은 좀 부담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셨는데 일단 원금마저도 좀 보전이 어렵다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님은 펀드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펀드 구성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후에 추가 납입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펀드 구성부터 조정해 보시고 어려운 점 있으시면 저희 쪽에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07님이요. 직장을 그만두어서 보험료가 연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 주셨고요. 1642님이 동양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몇 년 전에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모든 방송에서 이 상품은 사업비가 많아서 추가 납입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도 수익률을 올리려면 추가 납입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퇴사로 보험료가 연체됐다고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이 부분 어떤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답변 좀 해드릴게요. 일단 요즘에 직장을 그만두시거나 은퇴를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거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사실은요. 일단은 은퇴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젊은 시기 때 잠깐 이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잠깐 그 직장을 멈춘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셔야 될 거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다칠 수 있는 확률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을 갖고 계신다면 일단 국가
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실손 의료보험을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아프고 나서는 이제 연체가 되고 나서 보장이 중단이 돼서 실효가 된다면 다시 재가입을 할 때 아팠을 경우 또 다쳤을 경우 보장을 받고 나면은 가입 조건에 좀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보장성 보험, 실손 보험을 그대로 쭉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구나 위험하다는 이제 2대 질병, 3대 질병에 대한 진단 자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장 자산을 그렇게 해서 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 가지고 계신 연금 요걸 가져가시는데 직장을 사실 잃고 나시면은 연금이나 저축에 대한 여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좀 보시면 맞으세요. 그럼 요거를 납입 중지 제도로서 갖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직장을 재진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주택을 이용해서 주택연금을 타신다거나 해서 요걸 조정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 같은 경우 꾸준히 유지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죠. 일단은 미래를 위해서 납입 중지 제도를 좀 이용하시면서라도 실손보험 그리고 보장성 보험 웬만하면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화 상담과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익률이 안 좋은 변액보험 고민이신데 조금 전에 전문가님께서도 추가 납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추가 납입을 할 경우 왜 수익률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원래는 그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원금 대비해서 사업비가 좀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변액 상품이라는 게 거의 투자 상품이랑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 납입을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손실률이 크게 발생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을 냈을 때 사업비가 10%면 900만 원에 대한 손실만 발생하지만 추가 납입을 통해서 사업비를 2, 3%대로 떨어뜨렸다. 그럼 내가 납입한 금액 중에 사업비를 뺀 금액이 한 95만 원, 6만 원이 된다. 거기서 만약에 10%가 떨어지면 손실률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변액은 펀드 변경 기능을 통해서 안정성을 추가하게끔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펀드와 다르게 이거는 보험이라는 단어가 붙죠. 그래서 보험은 날리는 돈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펀드 변경이나 이런 비과세 혜택들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 납입만 하면 사업비를 절감해서 굉장히 가입할 때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순이 될 수 있고요. 잘못하면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은 반드시 펀드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 관리가 된 상태에서 추가 납입이 들어가야만 그 수익률은 극대화된다. 펀드 관리 제대로 안 되면서 손실률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거기다 만약에 추가 납입을 했다. 손실률은 추가 납입 안 했을 때보다 2배 이상 클 수 있다. 이건 정확하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납입을 사업비 낮추려고 한다. 그 설계사들이 셀링 포인트를 잡기, 그러니까 판매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멘트를 던지는 건데요. 정확하게 따지면 내 현재 소득 수준 대비해서 최소한의 기본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고 향후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대부분 변액 같은 경우는 노후 자금 만들기 위해서 저축 목적으로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때에 돼서 틈날 때 조금씩 넣는 게 추가 납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추가 납입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내 생활 패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반드시 펀드 관리를 통한 수익률 관리가 중요하다.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률이 안 좋을 때 추가 납입을 하는 건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펀드 변경 그리고 비과세 혜택 부분도 좀 조정을 해보시고 그리고 수익률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좀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으로 네, 전화 주셨어요? 남편이 네. 이제 곧 50살이 되어 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시아버지께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데, 예, 근데 여기 합병증은 없으신데 이제 연세가 80세 가까이 되시고요. 네. 위암 수술을 하셔서 그런지 좀 기력을 못 쓰시더라고요. 아, 아버님께서요? 예, 네네. 그래서 넘어지시면 이제 골절도 되시고 이러시는데, 네.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 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종신보험을 먼저 해야 될지, 이제 뭐 질병, 건강보험 이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물어보려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단은 아버님께서 지금 뭐 당뇨도 있으시고 좀 아프신 분이 있으셔서 가족력에 네. 대한 부분이 좀 남편분 때문에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혹시 있으실까요? 네네,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보니까 그 AI 생명에 네.
그 나가는 게 있는데 20년 만기 20년 납도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해보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요게 지금 2001년 5월에 가입을 했고요. 아, 2001년 5월에요. 네, 그 보험료가 13,010원 정도 나가네요. 그러시구나. 이거는 네. 뭐 만기가 그렇게 오래 남진 않으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네. 이제 AI 생명의 이제 60세 만기 20년 납으로 네. 예, 건강보험 이제 다보장 건강보험이라고 있고요. 네. 요것도 이제 같은 시기에 가입을 한 거고 네. 보험료가 47,080원이요. 네. 예, 그리고 또 같은 회사에 지금 80세 만기 20년 납으로 해서 네. 원스톱 안보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게 뭐 진단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4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네. 요거는 이제 2005년도 10월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56,000원이고요. 아, 그러셨어요. 일단은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험 갖고 계시고, 혹시 실손 같은 것도 갖고 계시나요? 한국화재 또 하나 있어요. 실비보험도. 이건 언제 2000 가입하셨어요? 요거는 네. 11년도 8월에 가입을 했고 네. 이게 한 87,700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또 다른 보험은 없으시고요? 예, 요것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상해보험, 건강보험, 안보험, 실손보험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네. 또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중에 지금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신 거죠? 네네.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바로 저희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볼게요. 네. 이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TM 상품으로 거의 다 준비를 해놓으셨고, 실손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혹시 네. 아시는 분이 계셨나요? 아, 예, 그냥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가입하라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아, 예, 그러셨어요. 잘은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네. 보험을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뭐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일단 유지 가능한 상태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네. 뭐 친구분이나 지인분들이 계셨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다이렉트 보험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아주 강타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거를 사실 해드렸지는 않았을 거예요. 친구분이라 하셨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좀 더 조금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00세 시대까지 또 살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점점 더 느끼고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우리 고객님 시청자님 거는 보장자산이 없는 게 분명하시긴 합니다. 물론 예.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상해보험이 판매되었던 거 지금 20년짜리가 있네요. 근데 요게 이게 상해로 인한 사망 보장이 있기 때문에 보장 자산이 없다라고는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요게 20년 보장이시면 어찌되었던 지금 한 16년 정도가 지났으니 이제 4년 뒤에는 정말 필요할 때 우리 가장으로서 그분이 이제 갑작스럽든 뭐 준비되었든 요런 어떤 사망에 대한 보장 자산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요. 그나마 또 이제 여기에 실손 보장이 있어요. 이게 갱신 상품이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갱신이라 할지라도 이게 5천만 원 사이즈로 있다 하면 네. 뭐 이게 있으니 그다지 무력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기본 8만 7천 원 정도 내신다고 하셨는데 기본 네. 계약으로 아마 여기에 상해 보장이나 아니면 후유장에 대한 걸로 아마 기본 보장이 들어가 계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서 그걸 커버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질병 보장이나 일반 사망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병원을 당장에 가보시면 이제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게 사건 사고라든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사망을 하신 분들을 보면 병원에서조차도 통계학적으로 80% 90% 이상이 일반 사망과 질병입니다. 예,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누구나 시청자님이나 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종신보장 자체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예, 훨씬 실손 보장에서도 나오는 게 보장 자산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을 몰랐어요. 지금 갖고 네. 계시다면은요, 네. 증권을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상해로 인한 사망 보장과 상해로 인한 후유장에 대한 보장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요거가 네. 있고요. 그 보장이 얼마나 나와 계신가요? 우리 증권상에 지금. 지금 보니까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 5천만 원 이상 되더라도. 네네.
5천만 원 이상 되더라도 그 보험료 네. 자체가 이제 일반 사망이나 이거에 비해서 현저히 통계학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가 작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낫고요. 그래요? 그 보험료가 네. 그렇게 많지 않게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요즘에 또 무지막지한 사건 사고를 이제 매스컴 통해서 보시니까는 예, 부적처럼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요게 젊으실 시기라도 지금이라도 이제 50 조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 예, 종신보장을 당연히 예,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실 거 그러면 뭐 권유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이제 종신보험을 먼저 가입하면 될까요? 가정요구, 현재로서는? 예, 네. 가정요구로 인해서 질병보험이 더 필요하느냐, 아니면 뭐, 더 다른 게 필요하냐고 말씀하신다면, 가족력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는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암이라는 네. 게 이제는 이제 가족분 3분 중에 1명은 암이고요. 그게 이제 네. 지금 걸리느냐, 아니면 향후에 걸리느냐라고까지도 이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감기처럼 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암보장 자체도 적게는 뭐 2천만 원에서부터 이제 이리 자금까지 포함해서 한 4천만 원까지는 여러 개 되시면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미 보니까는 질병에 대한 보험이 60세로 끝나시네요. 보니까는요. 예. 예. 지금. 예, 정액보장으로 되어 있는 60세까지 끝나는 이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예, 실손보장에서 준비하는 게 사실은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네. 예, 그런데 이제 여력이 되신다면, 질병에 대한 생명보장에서 보장하는 정액보장 하지만 요걸 준비하시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장이시기 때문에, 예, 네. 지금 누수되는 종신보장을 준비하시는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좀 보험료에 대한 납입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네. 말씀드렸던 정기 보험을 형태로 해서 80세까지라든가 해서 그거를 예, 보장 자산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지금 보험을 잘 들어두셔서요. 지금은 종신보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부담되시면 정기보험으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25님이 보내주셨네요. 병원에서 실손보험이 있으면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싸게 할 수 있다고 받아보라고 하는데 왠지 찜찜하네요. 정말 받아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실손으로 내시경 검사 싸게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 있죠. 근데 왜 네. 찜찜할까요, 이분은요? 근데 자기가 아파서 가서 검진을 받으면 모르겠는데 아, 과잉 진료로.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병원에서 일종의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아마 권해드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마시고요. 꼭 이렇게 치료를 받고 오신 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건강하세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데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이 실손보험으로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또는 검진을 했네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는 첫 번째 그 생각을 듭니다. 이 사람이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치료 목적으로 검진이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느 보험사가 과연 이 계약자 문의를 할 때 가입을 하게 해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받더라도 특히나 내시경 같은 경우는 암 쪽에서 대장 쪽은 대부분 부담보가 다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험료도 굉장히 올리지만 건강하신 분들이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받거나 실제로 모든 보험을 추가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모든 제한이 다 걸리게 됩니다. 항상 보험은 아플 때 도움을 받는 것이지 단순하게 내 돈을 좀 아끼려고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무슨 조사나 조직검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청구를 하셔야겠지만 그냥 해보시면 좋습니다. 실비 있으면 싸게 해드립니다. 받아보세요라고 하는 이런 멘트들에 속아서 그런 검진 함부로 받으시면 나중에 더 큰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들어봤네요. 아프지 않으신데 그냥 검사 차원으로 과잉 치료를 받게 된다면 나중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을 조정할 때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시라면 나중을 위해서 일단은 과잉 진료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 언제나 재무 상담 전화 그리고 보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든지요. 궁금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례를 통해서 컨설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보니까 갱신형 보험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우리 집 보험을 살펴보니 모두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갱신형 보험,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갱신형 보험 갖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사실은 초기 보험료가 싸다 보니까 나중에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걸 간과하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고요. 네. 대부분 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이 갱신을 권해드리고 나중에 그 진단을 받게 되면 납입 면제나 이런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갱신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항상 모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무슨 질병에 걸릴 거야,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 보험 가입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이 돼서 가입하시기보다는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거나 내 몸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이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 판단이 아닌 남의 판단에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가입하시는 건 좋지 않다. 일단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당장 들어가는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갱신형 보험에 좀 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 그렇다면요, 어떤 보험을 갱신형으로 들었는지 먼저 현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 두 부부 증권을 제가 받아서 제가 간략하게 봤는데 일단 남편분 거 보시면 남편분은 51세 현재 직장인이시고요. 월 납입 보험료가 35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손해보험에 하나, 삼성화재 보험에 하나, 교보생명의 종신보험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보장 내용은 괜찮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 기간도 다 종신의 만기, 100세 만기로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 것이 뜬 것이 다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보험은 상해 사망 기본 계약 빼고는 싹 다 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험료 두 개 합쳐서 63,000원, 한 17만 원 정도 되는, 한 22, 3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는 앞으로 계속 갱신이 돼서 올라가고 만기 때까지 돈을 납부하셔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우리 와이프, 우리 시청자님은 어땠을까요? 삼성화재 보험 하나만 갖고 계셨습니다. 삼성화재 보험으로 두 개, 새시대 건강, 올라이프 슈퍼보험 갖고 계셨는데 이거는 잘 갖고 계셨느냐? 자,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신보험 하나 빼고는 모든 게 다 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가족보험이 모두 갱신형이고요. 혹시 자녀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던 게 있었나요? 자녀보험에서 이 집은 따로 없고요. 우리 사례자분의 계약 중에 보면 올라이프 슈퍼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종피처럼 실손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진단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일단은 네. 그럼 자녀보험에 대한 보장도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일단 이분들 전부 다 갱신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적게 내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보장은 좀 충분히 되고 있나요? 보장은 잘 갖고 계세요. 문제는 이 정도가 만약 비갱신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네. 전부 다 갱신이시라는 거죠. 그렇다고 사망보장이 충분히 있거나 진단금이 정말 5천, 1억 이상 들어가 있거나 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보험들은 다 종신을 뺀 나머지 40만 2, 3만 원 정도는 전부 다 진단금이 크지도 않으면서도 잡다한 특약들이 부과가 되면서 모두 다 3년에서 5년 갱신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사실 이 보험은 좋다라고 판단되기 좀 어려운 상태였죠. 네, 그러니까 진단금도 적은데 일단은 보험료가 오를 소지는 많이 남아있고요. 좀 근본적인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럼 하나부터 여기까지 좀 찍어보면요. 네. 일단은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자, 첫 번째 문제죠. 전기납입니다. 갱신형이라는 상품 자체가 가입 시부터 만기 때까지 돈을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두 부부가 평균적으로 50세 전후가 되세요. 그런데 앞으로 100세 만기로 간다면 앞으로 50년을 돈을 내셔야 돼요. 종신보험 비갱신형을 빼고 갱신형의 보험을 한 43만 원 정도 되시는데 그냥 딱 끊어 40만 원으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랬더니 50년 12개월 끊었을 때 총 납부하는 금액이 2억 4천만 원이나 납부를 하십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네. 근데 문제는 이 조건이 갱신이 되지 않고
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로 100세까지 갔을 때입니다. 보험료가 안 올라야만 2억 4천만 원 밖에 안 내시는 거예요. 근데 100세까지 살지 못하고 만약에 80세에 기대유명을 다 마치시고 사망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30년 남았죠. 그러면 30년을 해봐도 이분들은 내는 보험료는 1억 4,400만 원을 내시는 거예요. 요것만 따져도. 근데 보시면 뭐 특별히 보장이 되는 게 없고 진단금 3천씩만 들어가도 다 암, 뇌졸중, 급성신경쇠 한 번씩 다 받아도 9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보험료만 해도 1억 4,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낸 돈보다 더 큰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건데 잘못 가입하면 이렇게 내가 받는 혜택보다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자, 두 번째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도 이 정도인데 보험료가 앞으로 갱신형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는 바로 위험률과 손해율입니다. 위험률은 말 그대로 그만큼 보험 지급률이 높은 거죠.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의료기술의 발달이죠. 예전에 암 그러면 다 아이고 이제 죽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암에 걸려도 정말 중대한 암이 아닌 이상은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완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도 치료가 주어졌죠. 다시 말하면 진단을 받고 사망하기까지 한두 달 걸렸다면 이제는 치료받고 생존을 하고 내가 평생 여명을 살려면 20, 30년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보험금으로 나가는 거고 그만큼 보험사에서는 지급되는 비용이 높다 보니 손해율이 높은 겁니다. 이거를 보험회사에서는 봉사단체가 아니죠.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들도 수익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고는 이 계약들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당연히 보험료를 올려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보험료 나쁜데 많은 설계사분들이 갱신형은 중간에 암이라든가 뭐 뇌졸중, 급성신경쇠 또는 상해 질병, 후유장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보험료 내기 싫으면 그 중에 하나를 걸려라는 뜻입니다. 이러려고 보험 가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납입 면제가 좋은 기능이지만 이것 때문에 보험 가입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갱신형 보험의 문제는 은퇴, 다시 말하면 내가 근로활동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괜찮겠지만 납부가 끝난, 소득이 끊긴 이후에 보험료 납부를 못하게 되면 결국은 보험은 유지할 수가 없고 해지가 됩니다. 그 시기는 대부분 노년층에 몰려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길게 가져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노년층에 보험료 납부를 위한 소득도 마련하시거나 그게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비갱신형으로 근로기간에 납부를 끝내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뭐 적금을 드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또 갱신형 보험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또 가입해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나요? 그 실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하고 비갱신을 지금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없어요. 이게 보험사가 만들어서 만들고 싶은 보험이 아니었고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 보험으로 보험사에다가 만들어라고 거의 위탁 명령식으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너무 크다. 나라에서 만들려고 했지만 이건 너무 지급률이 높다. 그래서 보험료 갱신이 계속 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23, 17년, 18년이 넘어가면 인상에 대한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1년 사이에 100%, 200%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손보험은 그렇게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갱신에 가입하는 경우는 60세 이후에 100세까지 가고 싶은 경우 현재로서는 60세가 넘어가면 80세까지는 비갱신으로 들어가는데요. 100세까지 가려면 갱신 아니고는 가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조건이 지금 현실입니다. 또는 젊었을 때 위험 직종에 있으면서 손해율, 위험률이 너무 높아서 요 기간은 좀 단기적으로 좀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갱신형 보험이 오히려 좋거나 선택의 여지 없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손 제외하고는 60세 이후에 100세까지 좀 보장을 받고 싶다 할 때 갱신형 보험 가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또 내 보험이 갱신형인지 아닌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확인 방법도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또 이 보험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부득이하게 가입하게 될 경우에 이 가입 팁까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험 요건을 보시고 저는 갱신이 아닌데요?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상기에 보면 몇 년 납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본 계약이 그렇고요. 특히 손해보험 쪽은 그 밑에 특약사항에 보시면
몇 년 납, 몇 년 만기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20년 납, 80세 만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3년 납, 3년 만기 이건 갱신형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5년 납, 5년 만기, 1년 만기, 1년 갱신 이렇게 연 단위가 짧게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갱신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약을 보지 마시고 각 특약사항에 있는 걸 보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인 방법은. 자, 그리고 이런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적립금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더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갱신형 가입하실 때 적립금 넣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말일 수 있지만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설계사 너무 믿지 마십시오. 보험사도 답변 못하는 내용들은 마치 설계사가 정답인 것 마냥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갱신형 같은 경우 그런데 앞으로 많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안 내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멘트를 들으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보험사가 말하는 게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끝으로 항상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 가입 금액을 꼭 확인하십시오. 가입 금액이 암 같은 경우 5천만 원에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가 10,000원, 15,000원밖에 안 한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굉장히 나중에 인상폭이 커집니다. 2배, 3배는 기본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노년층에 보험 유지 못하십니다. 적정한 가입 금액과 납부 가능한 보험료를 선택해서 가입하시라.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입하실 때 보장 대비 보험료까지 확인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컨설팅 모두 진행해봤고요. 방송이 끝나도 저희 방송에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 컨설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